순식간에 변동성이 부러지면 20-30%가 급락할 수 있어요. 이너스페이스가 실패했을 때 날짜 기억나세요? 12월 23일입니다. 18,000원짜리가 이틀 만에 만원대까지 8,000원이 급락을. 그때 제가 무조건 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만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23,000-24,000원까지. 그것도 한 달도 안 됐는데 그런 에너지가 나온 거예요. 제가 11월 말부터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게 로봇 다음에 이나 근데 그쪽은 이제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켰어요. 네, 2026년은 붉은 말의 해라고 그럽니다. 적토마의 해니까 여러분들 수익을 빠른 속도로 내는 감각 같은데 뒤집어 놓고 보면 말에 떨어지면 큰일 나는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변동성을 항상 대비하면서 내가 투자하는 대상을 잘 선택해야 수익이 나는 장. 지금 포모 현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현재 제가 훈련시키는 제자들이나 제 투자 방식은 20일 단위로 시장을 비트하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 집중하고 여러분들도 지금 시장에서 당장 환호하는 종목들은 어느 단가 이상 올라간 거는 오히려 제거법으로 매매하지 않는 훈련, 그거를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쉽지 않겠지만 오늘 기준으로 이제는 현대오토앱이나 현대차나 이쪽은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켰어요. 이 일주일 전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제외시켰고 이런 게 지금 계속 호모 현상으로 지금 이 방송을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라, 현대차 사라 그럴 텐데 지금부터 초과 수익률을 내야지. 만약에 변동성일 때는 이렇게 급등한 것들이 10에서 20% 언제든지 변동 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나 사고, 지금 2026년은 연초부터 아주 굉장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달리는 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놓고 보면 이게 뭐 지금 오늘 4,600도 넘었으니까 곧 5,000 갈 것 같은데, 저는 언제든지 뭐라 그럴까 300이 순간적으로 부러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장에서 이게 파생 변동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럴 때 주로 그 해지나 외국인들은 그동안 급등했던 거를 롱에서 숏으로 바꿀 거예요. 그거 못 맞추십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전부터 현대차, 삼성전자가 거기 들어간 것 같고요. 14만 원부터 그다음에 SK하이닉스는 70만 원부터 거기에 들어간 것 같으니까 제외시키고 오늘 최근에 일주일 동안 현대차가 막 달리는데 현대차 그룹이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상대 속도 전략으로는 매매 대상에서 오늘부로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럼 뭘 사야 되는지 오늘 같이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현재 국내외 증시 상황과 올해 2026년 상반기 주식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유동성의 유동성 머니게임 하는 머니게임장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은 이게 정상적인 장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유동성에 호모 현상이 붙어갖고 갈 때까지 가보자의 심리예요. 그래서 지금 최근 일주일 동안은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하루마다 9천억씩 때리는데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무슨 다시 동화운동한 건지 삼성전자 사자 하면서 13만 원대부터 그걸 다 받아주고 있어요. 그런데 언젠간 20만 원 가겠죠. 그런데 저는 지금 13만 원대부터는 삼성전자느니 현대차 그룹의 현대글로비스나 아니면 정반대되는 세상으로 지금 포스코 그룹이 굉장히 저가에 있다가 오늘 포스코 홀딩스가 급등하면서 뭔가 에너지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는 단기간에는 매도 위치지만 포스코 DX나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사보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가 갖고 계신 분들은 끔찍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2월 15일을 디데이 잡고 2차 전지도 저가에 분할 매수해보는 이제 그쪽이 좀 남아있는 섹터 같은데 아직 바닥은 확인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2월 15일 날 금양이 거래 정지된 게 살아나는지 안 살아나는지를 확인하고 하려고 그러니까 ESS나 그다음에 2차 전지나 전고체나 이런 것들은 떨어질 때 분할 매수지만 뭔가 추세 전환은 아직 아닌 것 같고, 이렇게 구분해 가면서 전략을 좀 상대 속도 전략을 조절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진단해 드립니다.
올해도 작년 11월 초처럼 시장이 급격히 밀리는 급락 구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언제든지 가능해요. 다음 주에 바로 시작할 수도 있고. 그걸 예측 불가능성인데 이게 이제 저는 삼성전자 시가상위의 20개 종목의 그 롱숏 갖고 봐요. 위치 갖고.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제가 2025년 1월 2일이에요. 그리고 2025년도 말에 이 시가상위 1등부터 20개만 딱 비교해 봤어요. 그래 놓고 순위 보고 막 하면 이때가 여러분들 1월 2일 달이 이제 종합주가 지수는 2,300 정도 수준이에요. 말에 뭐 예를 들어서 4,250이면 엄청나게 인덱스는 올랐는데 삼성전자 5만 원에서 11만이니까 거의 더블 갔어요. 그죠? 근데 셀트리온 보세요. 18만 원이 18만 원이에요. 여기 수인이도 7일에서 12 갔으니까 그래갖고 연말에 셀트리온 사자 한 거예요. 셀트리온. 이제 얘도 간단히 해서 2,300이 4,200까지 올 동안 셀트리온 갖고 있는 분들은 아주 치 떨렸을 거 아니에요. 1년 내내. 상대 비교하면. 그러면 금년은 이제 정부가 코스닥을 뭐 활성화시키고 뭐 이렇게 할 때 바이오가 움직일 때 거래소에서 바이오 쪽에 에너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 아닙니까? 근데 셀트리온이 1년 동안 저렇게 그냥 눌렀으니까 이것도 이제 갈 때가 됐구나 해서 했는데 이제 이게 22만 원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이때 18만 원대 제가 연합TV를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하는데 거기서 연초에 셀트리온 가격에서 그걸 듣고 보신 분은 22만 원대 반을 파시고 24만 원대는 다 파시고 그래서 이게 키 맞추기장 같아요. 그래서 셀트리온 판 거는 이제 치 떨리는 걸 또 찾는 거예요. 지금 치 떨리는 종목이 또 물류 쪽에 있어요. 그리고 한국가스공사하고 HMN 같은 게 있어요. 그럼 또 글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비교해 보는 거예요. 연초 대비 초과 상승, 시장 인덱스 대비 인덱스가 예를 들어서 70% 오르는데 그거에 두세 배 올라간 건 안 해요. 두세 배 올라가는 건. 그리고 그것보다 못한 것 중에 수급이 들어오거나 뭔가 이벤트 드라이브 끌개로 뭔가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거. 그래서 요새는 게임주가 계속 보여요. 엔터는 아니고 게임 쪽에 금년도 3월 5일이면 전인대 정협이 있으니까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뭔가 좀 유인책으로 떡을 하나 주지 않을까라는 지금 일본하고는 대판 싸우잖아요. 휘돌려 갖고. 그러니까 일본하고 싸우는 건 더 극단으로 갈 것 같고 우리는 약간 중간 지대에서 뭔가 중립을 좀 지킬 때 여기서 중국이 우리한테 떡 주는 척 하면서 판호를 하나 개방한다고 만약에 시나리오 써갖고 판호가 하나 한다면 엔터보다는 게임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공연하는 거, 많이 모이는 거를 극단적으로 싫어해요. 그럼 가상세계에서 뭔가 에너지 주는 건 게임밖에 없거든요. 근데 크래프톤이나 엔소프트가 그동안 급락했다가 이번에 작년 연말에 셀트리온 같이 엔소프트도 19만 원대 집중하자. 23만 원은 보인다. 오늘 딱 24만 원 왔더라고. 그러면 오늘 반을 팔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거를 위메이드나 크래프톤으로 얘네들은 더 빠졌거나 아직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뭐라 그럴까 지수가 연초에 그 소부장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달리면서 급등을 시켰거든요. 그럴 때 제가 기준을 뭐로 잡냐면 인덱스를 잡는다고 그랬죠. 아까 인덱스로. 그래서 인덱스로 잡을 때 11월 21일이 얼마냐면 3,840 정도였어요. 11월 초에 고점 찍고 급락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저점부터 지금 장까지 3,840짜리가 오늘 4,600이니까 인덱스로는 한 24% 올랐어요. 근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정확하게 2배 갔어요. 57%. 그러면 인덱스가 24% 오를 때 삼성전자가 50% 올랐으면 내가 50%짜리 일로 놓는 거야. 그래서 걔보다 두세 배 올라간 건 안 하는 거야. 근데 삼성전자 일로 놨을 때 50%보다 못한 것들 중에 소부장주에 뭐가 있지? 원자력주에 뭐가 있지? 이런 게임주에는 뭐가 있지? 이런 걸 자꾸 찾아다니는. 그래서 시가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그런 걸 찾아서 뭐라 그럴까? 키 맞추기 순환장이 계속 발빠르게 이루어지는 게 1, 4분기장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1, 2, 3을 뭐 지수는 뭐 5천 갑니다. 뭐 어떤 분은 7천 갑니다 하는데 저는 제거법 시키고 뭐가 남았나 쪽을 찾아서 이제 게임주, 2차 전지주, 그다음에 물류주, 자원 패권 관련된 hit도리주 이런 것들 찾고 그동안 주도했던 제가 11월 말부터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게 뭐 이제 로봇 다음에 우주항공이나 스페이스X인데 그쪽은 이제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켰어요. 스페이스X는. 왜냐하면 11월 21일 기준으로 인덱스가 24%일 때 5배 더 갔어. 100% 이상 올라간 게 대부분이야. 그리고 우주항공에 예를 들어서 제가 심지어는 한국항공 우주를 삼성전자 10만 5천 원짜리를 한국항공 우주 10만 5천 원에 바꾸라고 그랬어요. 얘는 20만 원까지 보이는데 삼성전자는 20만 원보다는 14, 5만 원에서 걸렸다가 계속 박스에 걸릴 것 같아서 암만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얘기들 리포트가 막 나와도 한국항공우주는 그 사이즈별로 20만 원까지는 마치 현대 오토바이 같은 느낌이 들어가고 얘는 많이 보낼 수 있는데 삼성전자가 만약에 20만 원까지 가면 지수는 뭐 5천 원 그냥 후딱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속도 조절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가장 큰 고민이 각도의 터널에 갇혔을 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서학 투자자들은 연말에 N7을 다 팔으라고 했어요. 좋다고 하는데 왜? 거기도 이동성으로 시가상위 종목들 지금 테슬라니 엔비디아니 팔란티어니 이런 것들을 우리 서학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보유했는데 수익 안 줄 거다. 안 줄 거다. 오히려 묶이거나 돈이 묶이거나 마이너스 10 플러스 10에서 갇혀 있을 것 같다. 근데 그걸 팔고 중소형주나 아니면 테마 스토리텔링에서 트럼프 정부가 뭔가 이슈화되는 종목을 끌고 간다면 그게 그 대형주의 수익률보다 갖다 위해서 어떤 거는 5배에서 10배 수익이 날 수 있는 장이라고 유동성 장이라 보니까 거기서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저거였어요. 우주항공. 거기도 스페이스 X 관련된 종목 예를 들어서 로켓넷, 인투리언 머신스 뭐 등등등등 이런 종목들이 어마무시하게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그 유동성장의 수익률 게임장이니까 어떤 거는 이 가격대는 하지 않고 어떤 거는 이 가격대 공포가 떠들어도 이때부터 사고 하는 그 기준을 철저히 지키는 게 저는 종합주가지수나 폼에 빠지지 않고 나 자신의 수익률 게임을 집중하는 게 금년 1, 4분기장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2차 전지 섹터는 조정 이후 반등 가능성과 추가 하락 우려가 동시에 거론되고 있습니다. 바닥 여부를 판단할 때 투자자들이 체크해야 할 핵심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일단 그쪽은 실적은 계속 그 뭐 예를 들어서 LNF 뭐 2조 원다 그게 거짓말이다 하고 뭐 700억밖에 안 되고 자꾸 뭐 이상한 갑자기 우리 투자자를 기만하는 그 보고서를 자꾸 올리잖아요. 그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갖고 실적은 나빠요. 저는 그러면 2월 중순부터 3월 초 사이는 이제 2차 전지주들의 그 실적 러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저는 그 엔솔 갖고 그 타이밍을 잡으려고 그래요. 엔솔을 보시면 제가 55만 원, 이 50만 원부터는 엔솔은 옆에도 가지 마 전략을 세웠거든요. 그리고 35만 원과 7만 원대는 한번 사보자 전략이에요. 근데 이게 바닥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보는 기준은 이게 제가 그럴 때 4등분 법칙 써서 52만 원에서 35만 원까지 지금 같은 좋은 장에 마이너스 32% 제일 끔찍한 종목이 됐어요. 시가상위 종목에. 그러면 제가 10%짜리든 20%짜리든 반등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여기서도 온기가 든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얘는 40만 원과 42만 원에 35만 원과 7만 원에 산 거는 좀 팔아볼래요. 그리고 눌목 주고 실적이 나오고 그럴 때 요 저점보다 높은 저점이 생기고 얘보다 저는 이제 뭐 갖고 보려고 그러냐면 이게 상장 폐지 조건으로 가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 거래 정지된 종목인데 이쌍증자 납입이 6번째 실패했어요. 여기에 좀 빨간 박스 잘 안 보이시겠지만 2월 15일까지가 그 정부가 마지막으로 정한 날이에요. 이 15일까지도 자금 조달이 안 되면 이거 뭔가 그 상장 실질 검사 들어가든지 뭔가
거래 이게 재개돼야 되는 환경이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2월 중순에 우리가 투자자들이 금양 쇼크라는 단어를 또 보게 되면 다른 것들 그동안 대반등을 시도하려고 했던 2차 전지주들이 또 한 번의 그 심리적 그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에코프로 BM이 코스닥의 2, 3등인데 이제 3월 달 정도 되면 알테오전이 코스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코스닥의 시가상위 정도가 올라가려면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가 올라가야 돼요. 근데 그게 1차 간단히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코스닥이 1000상 넘어가고 뭔가 화랑이 되려면 시가상위 인덱스 1, 2가 가야 되는데 그게 2차 전지라고요. 아니면 밑에 단에 있는 로봇주라든지 바이오주가 갑자기 100% 따블라서 이거를 순위를 바꿔주든지 그래야 코스닥이 1000상 넘어가는 장이 나오는데 그것도 가능하겠냐? 저는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는 지금 다 늪에 빠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늪에 빠져 있다. 그리고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어떤 기준으로 전체적인 시장을 보냐면 2차 전지를 볼 때 상승 에너지를 지금 봅니다. 이게 옆에 그 빨간 박스를 본 게 다른 것들은 연초 대비 50%씩 오르는데 제일 많이 오른 것들이 간단히 해서 에스코텍이 17%, 다른 것들 다 마이너스가 많아요. 퍼런 것들이. 뭐 전고체가 됐든 2차 전지주들을 다 돌려보면 다 끔찍해요. 그러니까 2차 전지들 갖고 계신 분들 뭐 삼성 SDI, 뭐 하나기술, 미래컴퍼니 뭐 등등등등 다 갖고 계신 분들은 이거를 손절해 갖고 지금 이제 고민드릴 거예요. 이걸 손절해 갖고 지금 다른 쪽부터 해야 되는지. 그건 또 하지 마세요. 그러면 손절해서 급등해서 초과 수익을 내면 좋은데 여기서 역으로 사이클이 걸려갖고 내가 판 거 손절해서 확정하고 간 것들이 이제부터 이제 조정 들어가 버리면 완전히 그 2번 역사클에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로 지금 이미 물려 계신 분은 3월 달 이후에 다시 내 상황이 올 때까지 그 도 닦고 기다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대신 추가 매수는 하지 말라고. 추가 매수 돈은 다른 데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한 전략은 저는 딱 종목을 대표되는 종목 삼성 SDI 그다음에 LG엔솔 이 두 가지 갖고 여기서 10에서 20%가 단타래도 나오나 그리고 2월 말과 3월 달에 실적 좋고 다 나왔는데도 이제 더 이상 안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수급이 증가하는 거예요. 지금 거래량의 두세 배가 막 증가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부터 푸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코스모 신소재, 하나기술, DS단서 제가 막 두서없이 부르지만 약간 전고체라든지 ESS 쪽에 납복하다 미래컴퍼니 이런 것들이 마치 소부장같이 갑자기 30대 50%짜리가 막 나와주는 그런 장이 돼야 2차 전지가 이제 됐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월 달은 기대하지 마시고요. 2월 중순부터 3월 달 사이에 이제 뭔가 진바닥을 확인하시는 코스가 필요하고 모른 타지 말고 지금 신규 매수는 저는 아까 말한 대로 삼성 SDI나 이런 거는 해보라고 그러는데 목표 수익률을 10에서 20% 잡고 트레이딩하는 감각이고 대세 판단은 아까 얘기한 금양과 실적이 다 노출됐는데 테슬라가 가져야 돼요. 테슬라는 두 가지 국면이 있어요. 하나는 전기차가 잘 팔려야 되는 에너지가 있고, 그러니까 BYD하고 테슬라가 같이 가져야 돼요. 이번에도 테슬라가 498불 딱 찍고 500불 돌파 못하고 지금 급락을 했어요. 그게 저는 스페이스 X 상장 IPO 때문에 그랬다고 봐요. 이게 이제 이해가 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저게 무슨 소리 하실 분도 계실 텐데 나는 테슬라의 가장 악재가 스페이스 X 상장이라고 봐요. 그럼 앨런 머스크 입장에서는 테슬라가 떨어져도 스페이스 X 상장해서 이게 올라가면 전체로 사이즈가 커지면 나한테 플러스인데 테슬라 강성주주 할 때는 강한 적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테슬라 팔고 스페이스 X로 가는 투자자가 분명히 생길 거라고요. 왜냐하면 스페이스 X 관련된 종목들이 다 더블 가거나 엄청난 에너지 줬거든요. 그럼 스페이스의 미래 성장성에 난 투자할래? 만약에 이렇다면 테슬라 팔고 스페이스 X 갔다면
테슬라의 마이너스 에너지가 나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가 테슬라는 한 400과 430불 사이 매수고 480과 500은 매도하면서 박스가 계속 되다가 만약에 진짜 BYD나 2차 전지 자동차가 같이 가주면 일단 스페이스 X를 떨어내고 전기차 수요도 증가하고 그때 2차 전지가 갈 것 같아요. 그 타이밍 확인도 3월에서 5월 정도 봐요. 왜냐하면 지금 스페이스 X IPO가 정확한 일정이 잘 모르는데 상반기 안에는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대충 분위기는 3월에서 6월 사이 때니까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2차 전지나 전기차나 관련된 종목들은 타이밍이 아직도 1개월 늘어질 것 같고, 그 사이에 지금 다들 이제 우주항공 막 떠들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보유자용 이거 작년도 11월이나 12월 때 생각을 하셨어야 되고요. 이미 지금 들어가신 분은 대들을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손절단가를 잡고 들어가야지. 만약에 여기서 주도주의 물주가 바뀌면 갑자기 11월 달 꼭지 잡아갖고 조선 방산같이 돼버려요. 그것도 순식간에 20, 30% 급락, 우량주들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좋아도 단기간에 급등한 것만큼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게 100% 이상 한 거는 20, 30%가 쉽게 나와요. 그런데 지금 우주항공주들이 대부분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테슬라하고 BYD를 같이 보시면서 우주항공주는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게 어떻겠나 보시고,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딱 대표 대장주만 트레이딩 하시고, 확산은 2월 말이나 3월 달에 금양이 어떤 스토리텔링이 나오고 에코프로 BM, LNF가 실적이 확인됐는데 더 이상 요번에 나온 저점을 안 깨고 터닝하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주항공, 자율주행 등 테마주들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런 테마 장세에서 기회와 과열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그거를 아까 얘기한 대로 삼성전자 인덱스 기준에 갖고 봐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보는 거예요. 11월 21일 날 3,300, 800에서 4,680이 22% 오른 거예요. 이거 5배 올라간 건 아니에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50%대니까 거기에 2배 이상 올라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옆에 이 수치 한번 보실래요? 230%, HVF, 미래에셋벤처, 스피어, 파이브프로, 캔코 아이로스페이스, 세트렉 아이 이런 것들이 다 인덱스의 5배 이상 100%에서 200%짜리까지 줬어요. 그러면 이거는 순식간에 변동성이 부러지면 20, 30%가 급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급락 때 그 디프리 파동 바로 죽지는 않을 테니까 그거를 노리는 거고, 그리고 이노스페이스를 보면 이거 이노스페이스가 우리가 실패했을 때 날짜 기억나세요? 12월 23일입니다. 쏘았는데 실패해갖고 18,000원짜리가 이틀 만에 10,000원대까지 8,000원이 급락을. 그때 제가 무조건 사라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다시 쏠게 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고, 여기에 이노스페이스에 뒤에 코론그룹이 있어요. 코론그룹이 인베스터로 지분 투자하고 이런 에너지가 나는 머니게임 할 것 같아서, 그런데 그게 10,000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23,000~24,000원까지. 그것도 한 달도 안 됐는데 그런 에너지가 나온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그래프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노스페이스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대주주입니다. 김수종 이분이 14% 있고요. 코롱 인베스트가 10% 갖고 있어요. 그런데 실적 보세요. 매출이 10억도 없어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분기이익이 마이너스 150에서 마이너스 300억 기업이에요. 그럼 확 오는 게 없으세요? 이제 3월 말에 그 상장 폐지 코스닥 조건이 매출 기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딱 걸린다고요. 그런데 이미 이렇게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뭔가 그거가 만약에 이렇게 10,000원짜리가 23,000~24,000원 됐는데 3월 달에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코스닥이나 거래소나 매출액 기준, 그 분기 영업 연속 적자 기준 이런 것들이 이번에는 금감원이나 그 정부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갈 거예요. 좀비 기업들 어떻게 처리하고 막
그러면 3월 달이 가까워지는 2월 중순이나 한 달 남겨놓고는 이제 시장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갖고 있는 게 상장 실질 검사에 들어가면 어떡하지? 거래 정지되면 어떡하지? 이런 게 이제 막 닥칠 거라고요. 여기에 이노스페이스도 지금 매출액 기준은 그 문제가 던다고. 근데 한 달 반 만에 더블 이상이 갔어요. 그러면 옆에도 가면 안 되죠, 이제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전략을 보냐면 제가 이렇게 기준해요. 우주항공주를 11월 21일 기준으로 삼성전자 일로 놨을 때 걔 2배 이상 되는 거 안 한다. 그러면 거의 더블 되는 건 제외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이노스페이스는 더블 됐고 여기도 보시면 세트레가의 130%, 센쇼브 140%, HBM 235%, 세아베스테지주 130%, 5% 160%.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5%가 이제 20%씩 급락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종목들은 저는 3월 달에 볼래요. 그래서 우주항공주는 이제 3월 달에 다시 고점 대비 급락하면 하겠고 지금 매매 대상에서는 제외시키겠습니다. 이런 전략으로 오히려 전략화시켜 드리겠습니다. 스페이스X는 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우주항공주들 막 난리치는데 거기서는 딱 하나만 거래 드릴게요. 한국항공우주. 이게 10만 원이 15만 원까지 갔으니까 50% 단기간에 올랐어요. 삼성전자하고 거의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10% 정도 눌림목 조정을 주면 13만 원대까지 주면 얘는 그 다음이 17에서 20만 원까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갖고 계시면은 눌림목 대 한국항공우주로 바꾸는 건 어떻겠나. 이렇게 전략을 세워서 이제 우주항공주에서는 한국항공우주를 제외하고는 다른 거는 권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인덱스 대비 너무 급등한 거는 고점 대비 한 30에서 50% 빠지면서 방송에서 얘기 안 할 때, 뭐 거론도 안 할 때, 그때나 보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전략을 짜드리겠습니다. 로봇 관련주들이 일정이 상승했는데요. 상승 이유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현대차가 만들어준 끌개 같아요. 이번에 뭐 CES 2026에 가장 큰 게 보스턴 다이내믹스, 뭐 그다음에 그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것들이니까 이게 현대차 그룹의 거버넌스가 겹쳐서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쓸 때 지수를 끌고 가는 게 다 오늘은 다 현대차 그룹이에요. 현대차 그룹. 그러니까 이게 키 맞추기로 급등시켜서 지금 이런 느낌이 들어요. 4천을 돌파하고 4,500까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소부장이에요. 그런데 4,500부터 끌고 가는 거는 현대차 그룹이에요. 현대차 그룹. 그러면 현대차 그룹에서 가장 화두가 휴머노이드 보스턴 다이나믹스예요. 근데 지금 대들 보스턴 다이나믹스 관련된 기대를 하잖아요. 저는 금년 상장 못 시킨다고 봐요. 왜냐면 그쪽 전문가들하고도 얘기해보면 저것 때문에 안 돼요. 스페이스 X가 상반기. 그 다음에 오픈 AI가 하반기. 왜냐면 이걸 상장시키려면 흥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상장할 때 스페이스 X하고 겹치든지 오픈 AI하고 겹치면 나는 망해요. 다 모든 사람들이 글로 갈 테니까. 그러면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이 2027년이 최적이에요. 그러니까 금년도가 그 미국 IPO 시장이 최대 시장이에요. 거의 4,500억 불이에요. 작년도에 10배예요. 작년도에는 IPO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450억 불 정도밖에 안 됐는데 금년 상반기부터 시작해서 거기 10배, 4,500, 첫 반이 그러니까 하나당 1,000억 불 이상짜리들이 막 나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과 연결된 종목들 해갖고 지금 현대 오토 에버라든지 로봇주도 막 얘기하는데 엮이지 말자고요. 저는 엮이지 말자. 그러면서 여기도 아까 11월 21일 기준으로 지금 11월 21일 기준이 거래 일수로 딱 오늘 33일 전이야. 그럼 그때 인덱스가 22%, 삼성전자 50%면 삼성전자보다 더 간 거거나 아니면 거기 인덱스에 5배 올라간 건 제거하자고 그랬잖아요. 여기 한번 보세요. 그러면
러셀이 79%, 우린 PTS 250%, 해성 에어로 50%다 제거, PA전자 80%, 포메탈 90%. 이렇게 쭉 가면 어떤 거 하나 딱 하면 여기서 제가 원픽을 아지네스텍을 하나 또 픽업 하나 체크해 드릴게요. 아지네스텍. 요거 나중에 공부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이 이제 다들 또 삼성 연구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막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인덱스 기준으로는 33일 기준은 20%밖에 안 올리기 때문에 여기서 작년도 11월 달까지가 그 로봇주가 난리 쳤었대요. 그때 왜 11월 달에는 우주 항공주는 급락해서 바닥을 끼고 그때 캔커 에어로스페이스가 10,000원, 11,000원. 근데 이건 왜 안 가요? 그냥 나 로봇주로 갈 거예요. 우주항공 팔고 로봇주로 역사이클 걸렸던 거야 그때. 그때 로봇주 팔고 우주항공을 갔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주항공이 그동안 2달 정도 너무 급등했으니 이제 로봇주 얘기를 하고 휴머노이드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도 종목 선택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가 뭐냐면 인덱스보다 너무 뭐 100% 이상 뭐 현대 무백스니 뭐 이런 라운테크 이런 것들은 다 피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고민이 뭐냐면 삼성그룹과 연계된 로봇주 밸류체인은 뭔가? 우리가 그 소부장 할 때 그 삼성 밸류체인 종목들을 따로 하고 SK하이닉스, HBM 관련된 거 따로 하고 그러면 SK하이닉스는 따로 뭐 한미 반도체, HPSP 뭐 이런 것들 다 쫙 하잖아요. 그러면 떠드는 것이 삼성 쪽 연구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얘를 1등으로 잡아요. 그리고 인탑스, ASBB, 특히 이렌시스, 아지네스테, 엔젤로봇 이런 게 쫙 군집 편상에 나오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트레이딩이지 저는 권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미 35% 갖고 있고 저는 이럴 때 이거를 3년 정도를 봐요. 그래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5만 원짜리가 40만 원까지 그래서 템버거가 이미 나온 종목이에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40만 원이 더블 가서 80만 원 가더라도 난 이거 하고 싶지가 않아요. 더블 갈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그렇게 우리를 꼬셔놓고 올려봤자 10% 떨어져봤자 10%에 박스에 갇혀있을 확률이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이쪽 섹터에서는 감속기라든지 제어기 갖다 해서 이제는 뭔가 부품단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갖고 뭐 로보스타니, 로보티즈니, 레인보우 로보틱스니 이런 거보다 아까 아지네스텍이니 이런 제어기 정도 그리고 아지네스텍이 저는 이것도 하나의 에너지가 뭐냐면 제가 시장 조사하면 2년 전에 이쪽에 그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부티크나 펀드 매니저들이 잘려갖고 2024년도 말에 이 바닥 그 선수들이 대규모 잘렸어요. 우리 시장이 나쁘고 다 그때는 분위기가 미국으로 가야 되고 한국을 하면 뭐 망하고 지능 수준으로 미국 가야 되는데 그때부터 우리 시작이 시작한 거거든요. 그럴 때 잘린 그 펀드 매니저 출신들이 335 부티크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대주주나 아니면 큰 고객들 만들어갖고 집중 투자를 한 게 1년 반 만에 어마무시한 수익을 내준 그 팀들이 많아요. 그때 한 팀이 제가 조사하니까 사면하고 아지네스트하고 루미를 집중하는 펀드 매니저 집단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면이 벌써 템버가 왔어요. 걔네들이 벌써 그렇게 에너지를 나왔고 아지네스텍이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제어기의 삼성 연골고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10,000원대 사면 3, 4만 원까지도 보여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조정 때 사보자라는 전략이에요. 이제는 로봇에도 제어기 쪽, 감속기 쪽은 이제 뭐 ASBB 테크라든지 이런 쪽은 좀 단계를 올렸으니까 그래서 삼성그룹 밸류체인에서는 사면같이 될 가능성이 있는 아지네스텍을 원픽으로 잡고요. 그 다음에 엔젤 로보틱스가 아직 덜 갔어요. 엔젤 로보틱스가. 그러면 이것도 조정 때 사고 싶어요. 그래서 삼성그룹 쪽에서는 이러한 감속기나 못 간 것 중에 아지네스텍, 그 다음에 이렌시스 뭐 요 정도 2개지나 답해드리겠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보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갖고 있는 게
현대글로비스하고 정의선 회장님이에요. 현대글로비스가 11% 투자했어요. 그리고 현대기아 모비스는 뭐로 갖고 있냐면 HMG 글로벌로 해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HM 글로벌을 지배하는 게 현대모비스, 기아, 현대차고,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50 몇 프로를 여기 보시면 HMG 글로벌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으로 정의선 회장님이 20% 갖고 있고, 소프트뱅크가 이거는 매각을 할 거예요. 우리가 이거는 그 옵션 조항이 있어서 현대차가 받아줘야 돼요. 그 다음에 그로비스가 11% 있어서 저는 이 11% 이게 제일, 그래서 이 1년을 딱 보면 현대글로비스가 현대 오토 에버 같이 될 건가? 둘 다 똑같이 18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는 50만 원이고 하나는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27만 원만 가면 두들겨 맞고 25만 원, 20만 원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현대글로비스가 정의서 회장님 개인 지분이 또 20% 있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또 하나의 거버넌스가 또 하나가 이게 또 하나의 재료가 될 것 같거든요. 이제 정몽구 명회장님이 지분 갖고 있는 거를 상속을 언제 받을까? 그 다음에 정의선 회장님이 개인 지분으로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많은 게 현대글로비스 20%인데 이거 담보가치 높여갖고 현대모비스 갖고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옛날에 에버랜드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 합병할 때 비율 조절했잖아요. 그거 갖고 말도 많았잖아. 그런데 저는 현대모비스하고 글로비스를 합병할 것 같아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1년 후에. 그러면 그걸 1대1로 합병하면 난리 나겠죠? 글로비스 에너지가. 그래서 이제는 글로비스를 보는 게 제일 못 간 거를 이제는 정의서 회장님의 대주주의 담보가치 높여갖고 그걸 갖고 와야 된다. 이런 논리로. 그리고 오토에버는 18만 원짜리 50만 원 가갖고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근데 개인 지분이 7%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이제는 매각할 것 같아요. 비싸게 만들어놨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거버넌스 게임으로 접근하시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로봇주도 현대차 그룹에서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연결고리가 갑자기 로봇주보다는 그로비스 개인 지분이 많은 거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로봇주를 타려면 사람들이 어떤 거 찾냐면 현대 무벡스를 찾든지 그 현대차 그룹의 거버넌스 게임이 너무 급등한 거를 찾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이게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아까 현대차 그룹의 거버넌스 게임은 삼성 쪽이고 현대차 거도 갖고 와봤는데 이게요. 현대차. 대부분들 현대 오토에버, 현대위아, 현대무벡스, 현대로템을 찾게 되는데 이것들은 다 템버거 나온 너무 높게 올랐어요. 그래서 원픽이 현대글로비스만 남았어요. 현대오토에버 이제는 제거. 그래서 밸류체인은 현대글로비스만 보자. 현대차 그룹은 이렇게 전략을 세워드리고 싶네요. 로봇과 AI를 다 가진 주식 중 추천해 주실 만한 회사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AI 하나만 보는 것보다 AI, 피지컬 AI, 자율자동차 이런 것들을 혼합적으로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율자동차 섹터 쪽도 좀 남아있기는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장이 현대오토에버인데 아까 33일 기준으로 180% 올랐어요. SOS랩이 10,000원, 11,000원에 매력적이었는데 얘도 더블이 갔어요 이미. 그러면 이쪽에서 남아있는 게 슈어소프트테크가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슈어소프트테크. 그래서 이런 부품단에서 좀 자율자동차 쪽에서 남아있는 쪽에 슈어소프트테크가 좀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진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역발상 전략으로 자동차 부품단 쪽에서 한온 시스템 그 다음에 그 EG 그 미국에 공장이 있는 동원금속 뭐 이런 것들이 역발상 전략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그 미국의 공장 밸류체인으로 이미 HD 만도나 SL이나 현대위아는 이미 많이 급등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저가주에서 순환이 나오는데 여기서 또 하나 좀 고려하셔야 될 게 여기도 조정때 사야 되는 거예요.
조정 때. 지금은 자율자동차 쪽 섹터도 만만치 않아요. 단기간에 그 인덱스 대비 더블 간 거는 피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종목 찾기가 이제 역발상 전략 종목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수요 소프트테크는 지금 가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8,000원대만 사자. 네, 이렇게 단가를 정해 드리고 싶네요. 올해 기대할 만한 호재가 있다면요? 저는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연결된 그 패권 전쟁, 자원 패권 전쟁에서 이제 우주항공 쪽에서 미국에서는 휘토류, 근데 우리나라 휘토류 관련 조합은 포스코 그룹이에요. 포스코 홀딩스. 그래서 그게 지금 시동을 걸고 포스코 쪽 자원 개발에 또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있고 요런 것 좋고 그다음에 나머지 휘토류주면 세력 테마주밖에 없어요. 뭐 유니언 이거는 일반 투자자들이 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많아요. 서학 투자자의 오히려 M7보다는 크리티컬 메탈스라든지 트릴로지 메탈스라든지 이런 것도 메탈자 들어가는 거. 그리고 이게 그린란드 갈 때 우리는 북극 항로라든지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게 알래스카 자원개발 북극 항로. 이게 금년도 지방선거 때 핫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수부 부산 갖고 이게 이제 HMM이 저는 KT나 한국전력 팔고 HMM 가자. 이게 이제 산업은행이 또 이게 누구한테 넘길 것 같거든요. HMM을. 이게 북극항로 연결고리에 자원개발 연결되는데 문제는 그 전에 2월달 옵션 만기 전후에서 쭉 올라가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한 300에서 400 정도 부러뜨리는 장이 한번 나올 것 같아요. 그거를 저는 어떻게 카운팅 하냐면 그때 이제 지금 끝까지 올라오는 현대차 그룹, 삼성전자 이런 시가상위 종목을 이유 없어요. 올려놓고 계속 합성시키는 거예요. 요새 현대차 급등시키고 현대건설 급등시키고 뒤에 네이키드 매수가 아니에요. 선물 매도를 치는 거 같이 합성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청산될 때 이제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 매수한 거를 청산하면서 매도 포지션 누적한 거를 수익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급락 변동성을 주는 걸 제가 폭탄 제조라고 그러거든요. 그동안에는 상방 포탄, 급등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달력을 이렇게 이게 22일이 요새 위클리 옵션이 월요일 날 막는 게 22일, 29일, 그 다음에 1월 5일, 1월 2일 날이 금요일인데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4천을 돌파하면서 제가 표시한 게 있죠. 1월 22일, 1월 29일, 1월 2일, 1월 5일 이렇게 장대 양봉을 낸 날을 왜 표시했냐면 삼성전자가 우리가 50% 간 게 최고잖아요. 여기에 100배가 위클리 옵션이에요. 이게 미시의 세상이에요. 그러면 삼성전자 3% 5% 변동에 만기일날 어떤 위클리는 1000%에서 3000% 이 에너지를 노리는 애들이 이제 합성을 하는지 볼래요. 그러다 보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 수치를 한번 보세요. 이 12월 22일이 이렇게 외 가격이 지금 보시면 옆에 수치가 그 400에서 500. 그 다음에 1월 2일이 1200에서 2000. 이게 이제 100만 원 넣으면 10배에서 20배 됐다는 얘기예요. 12월 29일 다 위클리 옵션 만기일 월요일 날 하면서 선물을 20, 30포인트 땡기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거의 600을 돌파하면서 680까지 땡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선물 80포인트라는 게 종합주가 지수로는 400포인트 이상을 그냥 땡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어느 날 만기일 날 기준으로 이게 월요일 될지 목요일 될지만 흔들어 버릴 것 같아요. 그게 뭘 끌게 갖고 할지는 모르겠어요. 내일 열리는 1월 14일 연방법원의 판결 갖고 할지, CPI 갖고 할지, 아니면은 어떤 다른 이벤트 갖고, 이란 사태 갖고 할지, 그거 끌게는 주인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테마주로는 이제 그 히토류하고 비트코인하고 이제 남아있는 쪽이 있지만, 지금까지 급등했던 우주항공이나 그동안 끌고 왔던 자동차나 이런 것들은 이런 파생 쪽에서의 변동성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월요일과 목요일만 조심하면 돼요.
그래서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날 변동성을 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지수를 하루 만에 우리가 8월 5일 날 엔캐리 청산 때 하루 때 350포인트도 부러지는 거 봤거든요. 하루 만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왜 봐야 되냐면 지금 딱 그 일본 총리가 그 간단히 얘기해서 중의원을 해산시켜 버렸어요. 그럼 뭐냐면 이게 중의원이 미국의 하원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중국과 미국 싸울 때 그 이 자민당 그 총재가 총재된 게 아소다로 힘 때문에 그러는데 그분하고 얘기도 안 하고 내 세력이 커지게끔 중의원을 해산해서 조기 총선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럼 승부를 걸었잖아요. 그러면 엔저가 가속화돼요.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일본 니케이가 급등하고 도요타 자동차가 급등하면서 일본 종합상사가 엔저 수혜주로 급등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아이디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엔저 갈 때 우리도 워낙 약세로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이번에 정부 당국이 조정했는데도 1407조 간 게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이게 1,500원 가면 또 하나의 무슨 빌미를 줄 것 같아서 이게 14일에서 저는 말 사이 한번 노출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파생시장에서 한번 읽어주시는 것도 또 한번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2, 300 부러지면 돈을 좀 일부러 갖고 있어도 그때 사시라고요. 그때 히토류라든지 포스코 그룹이라든지 2차전지라든지 다음 타자를 그때 사시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1, 4분기는 이제 그동안 11월 말부터 달려왔던 것 중에 인덱스 대비 거의 5배나 이상한 거는 리스크 관리 조심하시고 이제 다음 타자를 노리는 게 이제 그린란드, 자원개발, 알래스카, 물류, 그리고 종합상사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그 타이밍도 아까 옵션의 변동성을 대비해서 하자. 요게 이제 요번 1, 4분기에 우리가 체크해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둘러싸고 긍정적인 전망과 여러 해석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 현재 주가에는 어떤 기대가 어느 정도까지 반영돼 있다고 보시나요? 나는 욕먹겠지만 지금 삼성전자 SK는 하지 말라고 그래요. 지금 장 M7 하지 말듯이 삼성전자 포모에 빠져나와라. 우리 눈을 멀게 하는 변수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나오는 데이터나 정보의 양보다 저는 수치 현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러면 저같이 한번 접근해 보세요. 이게 11월 3일이에요. 4,200이에요. 11월 3일 고점 찍고 이때 보시면 우리 이때 조방원들이 당하신 거예요. 깐부 협정하고 대통령 정상회담하고 이제부터 갔다 해놓고 고점 4,200에서 3,800까지 부러뜨리는 장의 시초가 10월 3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1월 2일 날 돌파하는 거예요. 그러면 날짜가 42일 정도 걸렸어요. 그러면 저는 요때 11월 3일 날에 시가 20개 종목, 그 다음에 여기 좀 시작되는 게 11월 20일에 시가 20개 종목을 이거를 판세 분석했는데 자판이라고 비교해봐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11월 3일 날에 종합주가 4,200에서 4,300이니까 요때 요 비율은 얼마 안 되죠. 한 5%밖에 안 되는데 삼성전자가 요때 11만 원이 10연 8전 15% 갔고 SK하이닉스는 9% 갔어요. 그런데 다른 거 보면 엔솔이 24%나 빠진 거야. 아니 지수는 더 높은데 엔솔은 이때 이게 24%. 그러니까 시장이 여기서부터 2차 전지 아직 아닙니다가 시장을 얘기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삼반은 이때 분할했고 그리고 현대차가 이때가 2%밖에 안 올랐어요. 1월 2일까지. 그런데 이때 1월 2일이 현대차가 얼마냐면 30만 원이야. 근데 오늘 1월 13일인데 40만 원이에요. 그럼 10만 원을 이제 10일 동안 올린 게 이제 너는 어떤 느낌이냐면 1월 초부터는 삼성전자 현대차보다는 현대오토에버,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벌 이런 걸 했어야 된다는 논리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이때가 지금 1월 2일이 13만 원이에요.
지금 13만 원이에요. 그러면 좋다 하지만 그냥 계속 받쳐만 놓은 거예요. 그리고 노상 1조 가까이 계속 외국인 때려준 걸 내가 받아준 꼴이 된 거예요.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딱 요때가 67만 원인데 딱 10만 원 정도 갔어요. 그리고 오늘 급락하는 거야. 나는 SK 하이닉스는 65만 원과 60만 원 오면 사고, 삼성전자는 12만 원 5천 원과 12만 원을 공격하면 할래요. 그러면 수익률 게임이 있는데 지금 13만 원, 15만 원 갇혀서 오히려 하느니 아까 얘기한 그 딴 거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전주도 보시면 이때 11월 초 대비 두산 에너빌리티가 16%나 빠졌어. 16%. 4,200에서 4,300인데 여기가 조선주들이 다 10%에서 20% 급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해 보면 1월 2일부터 지금까지 하는 건 현대차 그룹하고 원전주하고 조선주가 갭을 메꿨구나라는 게 수치로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선 원전이 고점을 뚫겠냐 할 때는 안 뚫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 미국의 뉴스케일이나 오클러가 그 여러 가지 호재가 나오는데 그 대반응 에너지가 작아요. 그리고 오클러나 뉴스케일이 우리나라 보면 ATM, 우리가 ATM은 돈 인축이잖아요. 거기도 그 시가로 주식을 발행해 갖고 시장에다 파는 거를 ATM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박살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량을 소화해내, 재료보다 나는 주먹이 가깝다라고 하는 게 물량 수급이 더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면,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11월 21일 3,800에서 4,300까지 갔을 때, 이게 이제 4,680이니까 380을 더 올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1월 2일 기준으로 삼성전자 얼마 더 갖고 SK하이닉스 얼마 갖고 엔솔, 이거 비교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가 1등부터 20개를 딱 볼 때는 저는 할 게 아까 얘기한 대로 현대 글로비스 쪽하고 이제 자동차하고 모비스하고 조선주하고 원전주는 매도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치 분석으로 나오는 비교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는 12만 원대를 공격함하고 SK하이닉스는 65만 원 정도 오면 매력이 있다. 그리고 원전주의 대장이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그 한전기술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도 가만 보시면 어떤 느낌이 딱 드냐면 현대건설만 오버슈팅 나오고 다른 것들은 상단을 돌파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7만 5천 원과 7만 2천 원이 하단이고 9만 원이 상단이고 한전기술은 10만 원만 올라가면 두들겨 맞고 그런 것들을 시장이 커버를 못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현대건설만 뚫었어요. 현대건설만 작년 11월 10일 고점을 이게 뚫었어요. 저는 이게 약간 거버넌스 게임도 있다고 보거든요. 원전 플러스. 그런데 우리가 대장이라는 한전기술은 갖다 얘기해서 작년 11월 달 고점이 11만 원이에요. 요게 8만 7, 8천 원까지 빠졌다가 10만 원과 11만 원 오면 두들겨 맞아요. 그 다음에 1등인 두산 에너빌리티도 11월 초에 10월 말 11월 초 고점이고 이때 9만 7천 원, 7만 2천 원, 다시 9만 원. 이걸 뚫어줘야 되는데 이게 뚫으려고 그러면 이게 올라가야 된다고 전 봐요. 그 뉴스케일이라든지 오클러. 근데 뉴스케일 한번 보세요. 12월 달에 193불이었어요. 이게 70불까지 빠졌다가 대반등이라고. 거의 고점에서 70% 빠지고 70% 빠진 다음에 대반등이에요. 그러면 이런 그래프를 보여준다면 1, 2, 3 해갖고 거의 3월 달까지 우리가 이게 뭐 저점이 높아지고 수급이 개선되는 그런 현상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뉴스케일은 20불과 25불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돼야 되고 오클러 같은 경우는 110불과 120불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돼야 돼요. 그거를 1월 달이 아닌 3월 달에 확인돼야 된다고 봐요. 그때까지는 원전주는 반등 시 매도, 그 다음에
오히려 현대건설만 다른 거버넌스 게임이 있으니까 저는 6만 5천 원대 사서 7만 5천 원, 8만 원대는 때리자고 그랬는데 이게 9만 원까지 왔어요. 그래서 8만 원 초입금을 사서 8만 원과 10만 원 사이에서 이것도 거버넌스로 정의성 회장님이 개인 지분으로 갖고 있는 게 비상장인 현대 엔지니어링이 11% 있거든요. 요거를 둘이 또 합병하는 거버넌스 게임이 있나, 그거를 좀 보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전략을 짭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갑자기 파생시장에서 숏이 걸릴 때 갑자기 150이나 200포인트 빠지는 날이나 사지, 그리고 짧게 5% 7% 뛰기 트레이딩은 나오는데 추세는 1, 4분기는 지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초 들어 시장이 빠르게 달아오르면서 주도주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처럼 이미 크게 오른 종목들과 아직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은 섹터들 사이에서 투자 비중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나요? 내가 전업 투자가 노상 시장을 볼 수 있고 하면 수급이 들어오는 대형주 중에 못 간 것들이나 눌목을 사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한국항공우주나 현대글로비스나 이런 것들이 고점에서 10% 빠질 때 그런 거에 집중하는 게 낫고, 나는 직장인이에요. 가끔가다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2차 전지나 그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이거나 자원, 물류, 바닥권을 기고 있는 것 중에 편하게 그쪽을 사놓고 내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그 위치나 자금의 성격을 보고 공격적 투자를 선택할 때는 이게 감각이 좀 있으셔야 돼. 예. 그리고 그 시세 측선상에 좀 있으셔야 돼요. 갑자기 내가 회의실에 2-3시간 동안 불려 들어가고 시세를 못 본 다음에 나와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위치가 급등한 종목은. 그런 거와 상관없는 것들은 바닥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노리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래서 자신의 그 시간 스케줄 조절과 시세를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지 능력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직장인 경우에는 저는 후발 전략, 아직까지 늪에 빠졌다가 새롭게 다음에 올 수 있는, 그게 2차 전지, 그 다음에 히토류, 그리고 비트코인 연결고리 종목.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가상화폐 쪽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증권제 미래에셋증권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이게 25,000원 조정되거나, 하나투자증권이 아직까지 두나무나 이런 거를 매력적인 가격 위치예요. 아직까지 안 올랐어요. 이런 것들을 사놓고 묻어두는 전략,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격적 투자, 그 다음에 보수적 투자, 딱 하면 뭐 5대5가 딱 어느 게니까 5대5. 근데 초보자는 공격적 투자 3, 보수적 투자 7. 난 선수야. 그러면 반대로 공격 투자 7, 보수적 투자 3.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나, 이렇게 진단해 드리죠. HBM의 라인이 집중되면서 D램 가격이 전분기 대비 70%나 올랐는데 이 상황에서도 미국 빅테크들은 가격보다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더 우선하는 상황일까요? 그래서 미국 나스닥 M7 조정하는데 샌디스크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지금 반도체 관련된 주가 지수를 올린 것 같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우리는 11월 3일을 고점 뚫고 4,200에서 지금 거의 400포인트를 더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은 11월 3일 고점을 아직도 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산타랠리는 우리나라 온 거야. 그것도 코스피에 온 거지 코스닥도 아직 안 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게 그 D램 가격을 얘기하고 지금 삼성전자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갖다 예를 들어서 AI 데이터 센터, 그러면 엔비디아도 지금 박스예요. 170불에서는 하단인데 190불, 200불만 하면 두들겨 맞아요. 200불을 뚫어야 뭔가 새로운 예약인데. 그러니까 좋은 얘기 막 나와도 실전은 그쪽은 박스라고요. 이게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미국의 그 샌디스크나 마이크로소프트는 매도 위치인 것 같고, 이제 우리나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더 가기 위해서는 저는 MSCI 선진국 주식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돼야 되는데 이건 상반기는 힘들고 한 10월이나 내년도 같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끌개가 저는 솔직히 뭐 제일 호모 현상을
그리고 쉽게 접근한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5만 원대나 6만 원대나 삼성에 거들떠보지 않는 분들이 요새 13만 원대, 막 14만 원대 막 무조건 삼성전자 사라고 그러고 SK 사라고. 근데 여기서 잠못 걸리면 이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상황이 만약에 3월 달에 나오면 어떡하시려고. 그러니까 지금은 나는 그래서 중국 3월 5일에 전인대 정협에 어떤 빅데이터가 나오나 그걸 볼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급등한 거에 변동성을 볼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옵션 변동성을 체크하시라고요. 그래서 소부장 종목들은 저는 급락하는 날만 살래요. 급락하는 날만. 그리고 지금은 이미 다들 한 게임씩 다 한 종목들이 대부분이에요. 우주항공하고 소부장은 위치들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격 메리트가 들어와야만 해요. 예를 들어서 한미반도체가 11만 원대 아래서 언제든지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17만 원, 20만 원 간다고 17만 원에 살래요? 안 하겠다고. 그리고 15만 원을 어느 날 갑자기 깨면 그때나 볼래요. HPSP도 보세요. 이게 38,000원, 2만 7, 8천 원대 사라고 할 때 샀어야지 3만 8, 9천 원대는 누가 했나? 대주주가 팔아먹었다고. 사모펀드가. 다른 데 투자하려고요. 그 사람들이 다른 데 어디냐? 가상화폐 쪽으로 가는 것 같아. 그게 곽동서 회장이나 그 사모펀드가 자전 돌리면서 그때 대규모로 블록들을 팔아먹었어요. 그게 짱돌을 낸 거예요. 그래서 HPSB가 3만 8, 9천 원에서 3만 2, 3천 원까지 급락한 이유예요. 요새 가만 보시면 급등하다가 갑자기 짱돌, 갑자기 20, 30% 급락. 오늘은 한미약품이 한미사이언스가 그랬는데 이게 다 펀드 매니저들. 차익 실현하면서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아는 내부자 아니나 모른다고요. 그러면 초보자들은 개인이 잘 가다가 짱돌 맞는 게 이런 위치에서는 그러니까 짱돌 맞은 다음에 바닥 따질 때나 사시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전략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 원전주가 힘이 빠지면서 산업 자체가 꺾인 거 아니냐? 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대표님은 이 구간을 어떻게 보시나요? 꺾이지는 않았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도 트럼프 대통령의 트러블 메이커 때문에 저는 못 간다고 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저는 원전주보다 트럼프 미디어를 살래요. 왜냐하면 트럼프 미디어가 갑자기 M&A 한 회사가 있어요. 무슨 회사냐? 원전을 어디 저라고 그 권한을 행사하는, 마치 우리가 그 아파트 질 때 프로젝트 파이낸스 하면서 그러한 시공사들 역할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회사를 M&A 했어요. 그래갖고 트럼프 미디어가 미디어 회사가 아니라 이제는 여기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회사가 됐어요. 그리고 11월 달이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뭐가 필요해요? 지금 인지도나 다 지금 야당한테 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겨야 돼요. 그래서 요새 국민 선심을 유도하는,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는 닥터 웃더니 급당하는 게 주거 비용 낮추고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서민용 전략을 자꾸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원전은 어떤 의미에서는 전력섬이나 중장대한 투자예요. 지금 11월 달 중간선거 때까지는 서민 다루기, 뭐 서민들이 나한테 인기 투표하듯이 뭔가 그런 것들을 우선순위를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는 원전주나 그 우리나라의 그 군함 뭐 이렇게 발주주는 핵이나 이런 것들에 우선순위를 늦추거나 중간선거 이기고 실행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또 여러 가지 또 그 대법원이 딴지 걸 수도 있고, 저는 딴지 거는 걸 겁내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란을 또 공격하거나 다른, 예를 들어서 관세가 위헌이다 하면 이란 TP에서 이란하고 거래하는 데는 25% 그러면 똑같이 25% 부과시킬 수 있고 별 수를 다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원전이나 중장대한 거, 글로벌 쪽으로 정치 역학적으로 뭔가 중국과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거나 이런 뭔가 좀 판단하기 힘든 거는 박스 매매 같아요. 그래서 원전주도 조선주도 박스 트레이딩.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거를 할당하는 트럼프의
머니 메이킹 하는 회사가 트럼프 미디어예요. 그게 지금 13, 14달러라고요. 많이 빠졌어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목 선택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두산에너빌리티나 한정기술 등 26년의 호재로는 무엇이 있고 더 오를 가능성이 있을까요? 계속 수주죠. 수주는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저는 그 속도가 결정이기 때문에 당분간 7만 원에서 9만 원 두산에너빌리티, 그 다음에 한정기술은 8만 원에서 11만 원 박스에 갇혀 있을 것 같아요. 뚫으려는 건 저는 하반기 10월 달이나 연말 봐요. 그러니까 상반기는 오히려 박스에 갇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오히려 그거보다 우리나라는 원전 해체라든지 그 신규 원전의 SMR 쪽이 뭔가 법이 바뀌어서 뭐 정책적으로 그러면 6월 달에 중간 선거와 연결고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거기 때문에 요번에 지금 민주당 사태라든지 보면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를 집행하는 게 예산처예요. 근데 지금 그분도 지금 요번에 임명될 건지 안 될 건지 노이즈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스텝을 조금 늦추는, 장기적으로는 뚫는다. 그런데 3개월에서 6개월 코스로는 박스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단에 왔을 때나 사자.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하자. 그래서 오히려 원전주에서는 오히려 한전산업이나 오르비텍이나 이런 원전 해체주라든지 뭔가 그 부산 쪽에 관련된 SOC 얘가 더 먼저 가고, 이 두산 에너빌리티나 한전기술은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산에너빌리티나 한정기술처럼 시장이 주목하는 대형주는 이미 굵직한 뉴스들이 반영된 것 같은데 기자재 쪽의 전망과 수익률은 어떻게 보시나요? 기자재는 전 하고 싶어요. 기자재는. 그것도 원전 기자재하고 조선 기자재가 겹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자원 개발이나 뭐 지역 그 셰일가스 개발하려면 조선 기자재 피팅 업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많이 공용화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조선 기자재들 중에서는 그거는 해보자. 뭐 동성 하이텍이라든지 하나, 그리고 또 엔진, 조선주보다 엔진. 그래서 하나 엔진이 더 원탑인데 당연히 좀 많이 올랐어요. 10% 조정할 때 눌림목. 그래서 조선 기자재나 피팅 업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하자. 이렇게. 그러니까 원전이나 조선의 대형주보다는 부품단의 기자재는 저는 해보고 싶어요. 원전주가 주춤하는 지금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그래서 원전주 대장은 고점에서 우리가 11월 초에서 20% 이상 30 빠졌을 때 들어가듯이 이번에는 20, 30%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10에서 15% 빠질 때나 들어가자. 그리고 고점 돌파는 힘들 것 같으니까 트레이딩용이다. 그리고 중소형주 중심으로 그 수익률이 오히려 더 나을 거다. 이렇게 진단을 해드리고 싶고, 본격적인 랠리는 저는 내년 같아요. 원전이나 조선은 실질적으로 속도라든지 이런 거는 내년 같습니다. 2027년. 그러니까 그 속도 조절을 좀 해보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들이 장이 지금 굉장히 화려합니다. 근데 지금 이런 화려한 장일수록 돌다리를 두들겨가면서 삐끗하는 순간에 20, 30% 날아갈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위험도도 높아진 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거법을 좀 활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단가 이상에서는 이 펀드 매니저나 대주주들이 짱돌을 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시고, 매도자의 시각으로 접근하면서 제거법으로 가시고, 지금 대주주들이 주가 관리가 들어갈 수 있는 바닥을 다지는 것 중에서 인위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스토리텔링으로 끌게 있는 이벤트 드라이브니 수없이 나올 테니까 그런 종목들을 찾아내시는 게 상반기는 더 효과적인 전략이 아닌가. 그래서 지수 포모 현상에 빠지지 마시고, 이런 장이 실전 초보다 투자자에는 위험한 장입니다. 지금 괜히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